안녕하세요. 오늘 3월 28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원화와 달러 차트 구간의 움직임이 거의 이제 지금 동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화 차트에서는 어제 나왔던 하락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 일봉 종가를 여전히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값을 종가를 지지를 한 모습이에요. 음봉 종가는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감해서. 그리고 나서 현재 시간 차트에서 다시 밑으로 두들기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는 구간 끝값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3,589만 2천원이니까 구간 끝값 6월 차트 일본 구간 끝값입니다. 여기로 시간 차트에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차트에서는 지키고 있다. 이게 아까 달러 인덱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죠. 일본이 지키면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와서 시간 차트로 나중에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러 또 와요.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지가 깨진 모습에서의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반등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로 다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 달러 차트는 구간 끝가 27,691.5달러 지지를 계속 깨고 있어요. 종가로 계속 깨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 서로 좀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화 차트는 좀 강하다. 달러 차트는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방향이 같아져요. 그리고 다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맞춰져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원화 달러 차트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이번 3월달 움직임에서 강세 포인트가 있는데 이 강세 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일봉 차트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게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추세가 꺾였다는 얘기는 일단 박스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박스권이 나오고 나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테스트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되든 추가 하락이 되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데 자, 현재는 아직은 여기 공략이 안 됐으니까 여기 공략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 정도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움직임에서는 시간 차트의 강세 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이어졌습니다. 약 반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다가 강세 포인트에 대한 공략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강세 포인트 아래에는 지지 테스트, 위에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는데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시간 차트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선물 CFTC인가? 거기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고소가 진행이 됐죠. 그 부분이 나오면서 시간 차트에서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평을 깨고 내려왔죠. 1시간 차트 202평.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CFTC 여기에서의 불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소장 접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이낸스 측의 답변이 블로그에 올라온 게 이제 빠르게 올라왔어요. 자기들은 미국에서 금융당국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규제 요소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얘기 드렸고 뭐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그 트윗으로 퍼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막 날리기도 했죠. 이 내용이 퍼드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뭐 불만이나 이런 제기들은 되지만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오면서 일단 하락세는 약간 주춤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종가 여부로 나옵니다. 달러는 종가가 깨졌고 구간 끝값에 대해서 원하는 종가를 지켰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다. 바이낸스 측에 피드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차트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추세선 하락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하락 추세선을 지금 다시 리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리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가 깨지면 결국 다시 이만큼 되돌림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5월 하단 변곡으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언제 지지 테스트 할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언제 하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구간은 여기 두 개의 구간은 자, 5월달 구간의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영역이에요. 최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때 여기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역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역시 같이 보고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저점이니까. 여긴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점에서는 추가 상승하는 데 있어 갖고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5월의 구간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단 변곡은 5월 차트에 하방으로 나와 있는 구간 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여기 두 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돌파가 이어졌고 여기로 여기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먼저 나오는지 여기로 추가로 두들기고 난 다음에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정에 대한 박스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구간 끝값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은 패턴상 구간 끝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지속되면 여기 6월에 그러니까 구간 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6월의 구간 끝은 6월 차트의 고점대라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가 다행히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좋겠지만 여기로도 내려올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오면 좋겠지만 여기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여기까지 간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흔적을 남길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추가 조정보다는 어차피 가는 조정이라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나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좀 더 움직임을 이후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왜냐 여기 값을 안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오면 여기가 다음에 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흔적을 남겨 놓으면 다음번에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흔적을 안 남겨 놓고 오면 다음번에 여기가 또 고점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든지 간에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 큰 패턴으로. 그러면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 아예 구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움직임을 만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은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후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었고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의 따라오는 매매로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뭐 거래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백날 달려봐야 거래량 안 맞춰주면 자기 물량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형태로 차트는 진행이 됩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략 흔적을 남기든 공략을 하든 움직임이 나올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더 확률적인 비중을 좀 더 높게 보는 거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차트적으로는 여기도 보면 되돌림 하락 구간에서 하게 되면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뒤에 빠르게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박스권이 형성될 개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스권이 형성될 개연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차트를 볼까요? 시간 차트의 움직임으로 살피면 계속 두들기고 있죠. 여기 아까 이 추세선입니다. 1시간 차트에서 일봉 차트에서 그어놨던 하단 추세선이에요. 여기를 지금 시간 차트로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자, 현재 근데 어저께 얘기했던 게 여기에 대한 공략이 원화 차트에서는 공략이 안 됐죠. 안 되고 그냥 하방 이탈해버렸어요. 수렴하고는 하방 이탈로 가버렸어요. 여기 아래 있으니까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폭만큼 여기를 기준해서 형태가 하락 추세 형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예요. 자, 중요값 3,480만, 3,453만 3천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가 일봉 차트 5월 구간의 하단 변곡점 3,424만 5천원 이쪽.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라인은 3개까지 뭉쳐져 있는 거예요. 3개가.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항상 오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되면 항상 차트는 가까운 곳에 지지 저항을 공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는 지지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음봉도 있지만 여기 지지 요 깨지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 여기 부분에 추가 하락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보통 3파가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걸 뭐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로 차트가 온다면 매수 관점의 접근 3,488만원, 3,453만 3천원, 그리고 3,424만 5천원. 이렇게 되면 여기로 온다는 얘기는 여기를 공략 한번 흔적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죠. 올이든 종가든 일봉의 차트 값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시간 차트까지 만족한다면 이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3,349만 9천원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타점을 잡는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시간 차트에서도 살펴야 됩니다. 여기의 값은 1번 값이니까 여기를 내려 하방 이탈하는 값이 나오면은 이때는 매수 대응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 9시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값들이 보게 되면 여기네요. 여기 이 값이죠. 결국에는 여기 값들이 깨지는지 안 깨는지는 먼저 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3,583만 9천원 여기가 종가 지지가 깨진 상태고 여기 하락 부분에 대해서 공략이 안 됐어요. 하락 부분에 대해서 캔들의 시작점과 끝으로만 종가로만 판단해도 여기 3,657만 1,00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가 하락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절반을 회복을 못하면 다시 또 내려가요. 이게 보통 패턴 ABCD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현재는 지금 가격대에 종가 형성하게 되면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 3,488만원, 3,453만 3천원, 그리고 시간 차트에서는 3,349만 9천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여기에 3,424만 5천원은 일봉 차트 하단 변곡점입니다. 5월 일봉 차트 하단 변곡점이 3,424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 그래서 지금의 1시간 차트가 이거를 지지를 유지를 하면은 여기 라인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면 대략 움직임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572만원, 3,573만원 정도에서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좀 더 위로 올라올 개연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여기 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져야지 추가 상승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재의 움직임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차트로 넘어갈게요. 움직임이 애매한 구간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달러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어져 있는 선은 일봉 차트에 그어놓은 피보나치 추세선입니다. 자, 여기에 추세선 아래 깨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추세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깨지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보니까 하단 변곡과 상단 변곡이 여기 같이 모여 있죠. 역시 같은 의미, 아까 원화 차트에서 봤던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 구간이 생성된 것에 대한 되돌림 하락부터 이어지겠죠. 되돌림 하락부터 이어집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먼저 나가겠죠. 구간 끝과 구간 여기 하단 변곡 25,340달러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 깔랑깔랑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정적인 종가 지지로 밟고 올라앉아야지 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값이 틀려요.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는 여기로의 공략입니다. 구간 이탈, 구간 이탈로의 공략을 열어두는 거고요. 하단 변곡의 확정적 종가 지지는 5월에 중요가, 왜냐면 이 값이 5월의 저점이거든요. 5월의 최저점이란 얘기예요. 최저점을 찍겠으니까 5월 구간의 중요값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지지라면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확정적 종가 지지. 자, 여기에 움직임이 위로 올라앉으면 어디로 오린다? 34,720, 712. 여기로의 구간이 열리는 거고요. 각 위치에 따라서 열리는 구간이 틀리는 겁니다. 6월의 구간값이에요. 여기는
현재 6월의 구간 끝이고 여기에 확정적 종가가 지지가 이루어지면 6월의 구간 이탈 값을 노리는 거고요. 그럼 못 가면 이 사이에 절반을 노리는 거예요. 절반에 먼저 종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값들이 보니까 여기 있더라. 3480.5달러 구간이더라. 그래서 여기 현재 움직임에서는 서로가 중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값이니까 여기에 종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본다는 내용이 계속 지난주 3월달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지 이후 여기 이런 데에 흔적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상승폭들이 조정 이후의 상승폭들이 또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보시면 묘하게 그 값이 절반 값 근처에 많이 포진돼 있는 거 매물대가 형성이 또 거기 돼요. 값은 먼저 나왔는데 그 값 주변에 매물대가 형성되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음 상승 절반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값이 여기가 매물대네 라고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은 차트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저 값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값이 중요한 매물대의 중심 핵심 값이 돼요. 그 값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거기를 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게 될 경우에는 그 값이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흔적을 남기는 게 2023년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이어지는 이 움직임을 볼 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의 구간이 일본 값이고 월본 값이고 주본 값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이 크죠. 시간도 길고 구간이 커요. 이 구간이 크니까 시간 차트에서는 아래 위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큰 움직임들이 시간 차트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쪼개서 보게 되면 시간 차트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오른다고 했잖아. 근데 시간 차트에서 내리고 있고 방향은 같은데 이 방향 안에서 추세가 이렇게 형성돼 가는 과정으로 현재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앞에 첫 시작하는 우리 항상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추세의 방향은 그렇게 큰 물줄기 같은 거라서 그 물줄기를 결국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에요.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이. 왜냐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뭐 3, 400달러, 100달러, 1000달러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차하면은 그냥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청산의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돼요. 여기 움직임에서 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특히 메이저 비트코인이나 뭐 주로 메이저 종목들을 집중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트코인도 얘기 드리고요. 이더리움 BTC, 비트마켓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한 번씩 계속 차트 의견 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 BTC를 보면은 좀 제한적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움직임이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다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계하고 그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진짜 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재 차트들을 봤을 때 제 의견입니다. 정리를 하면 시간 차트, 뭐 비트코인 원화 차트, 달러 차트 지금 현재 6월 일봉 차트 구간 끝값에 대한 종가 지지 여부가 틀리지만 그 부분 말고는 거의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원화하고 달러 차트가 서로 움직임이 틀려요. 원화 차트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는 거고 달러 차트에서는 오늘도 깨진 상태로 일봉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으로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서로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얘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비트코인인데. 그럼 결국 얘 둘이가 같은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을 맞추는 과정이 한번 나오고 또 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겁니다. 이때 저는 일단 위에 3월달 상승 구간에서 형성됐던 강세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봉 차트 값입니다. 일봉 차트 값. 여기에 값이 원화는 3,887만 6천 원이고요. 달러는 29,322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번 공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은 한 번도 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공략을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강세 포인트니까. 강세 포인트는 일단 그게 벽이든 저항이든 뚫을 수 있는 뭐 그냥 벽지로 만들어진 벽이든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 아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 봐야. 공략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지 여기를 뚫을 수 있을지 못 뚫을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부딪히는 그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가 현재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원화 차트에 대한 시황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